최고의 경지를 그 관념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 관념 문화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 그 삼신상제님께서 계시고 그 삼신상제님을 이제 모시고 받들고 행하는 이제 모든 그 교의를 이제 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고구려의 동맹이라든가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같은 그러한 그 제천의식이 있었다. 근데 지금의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냥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하느님을 우리 민족은 이제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천지인으로 분화가 되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삶의 궁극의 목표라는 것은 이 나를 낳아준 천지 부모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선천태일은 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후천태일은 완니스.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이제 궁극의 목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관, 신관, 인간관을 관통하는 철학이 이 삼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집일함삼이라 그래요. 잡을 집자 한일자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하고 회삼기일 셋을 모으면은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신관, 인간관, 우주관 뭐 이런 것을 전부 이제 관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를 주재하는 통치자 하느님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이제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러요. 왜 삼신상제님이냐면 그러면 하느님이 세 분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작용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조하신의 역할, 그리고 창조했으면 그것을 기르는 교하신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고 매듭을 짓는 치화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인류의 시험 문화와 한민족의 국통맥을 밝혀주는 역사서, 환단고기가 지닌 가치와 진면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전대학교 윤창렬 교수님을 모시고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 선생님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그 계연수 선생님의 이제 그 스승이죠. 해학 이기 선생님께서 이제 창립했던 그 단학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이기 선생께서 그 단학회를 그 창립한 계기가 대종교의 그 나철 선생과의 이제 그 관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죠? 해학 이기 선생과 그 홍합 나철 선생은 동지입니다. 예.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이 1848년생이고 홍합 나철 선생이 1863년생이니까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동양이에요. 같은 전라도인데 해학 이기 선생은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고요. 나철 선생은 전라남도 이제 보성인데 둘이 하여튼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1905년에는 함께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그 조선 침략을 규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1907년에는 둘이 뜻을 합해가지고 그 을사오적신을 이제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지만 뭐 실패를 했죠. 이제 그리고 둘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1907년 이제 겨울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 두 사람이 사상적으로 이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을 지나면서 그 1909년에 들어서 가지고 그 해학 이기 선생은 홍합 나철 선생은 1909년 1월 15일 날 대종교의 전신인 단군교를 창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은 1909년 3월 16일 날 이 단학회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 대립을 했던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삼신에 대한 개념 해석과 이제 삼신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이제 개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그 역사관의 차이로 인해서
한 분은 단군교를, 한 분은 이 단학회를 예. 창립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 그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그래도 이제 뜻을 같이 했던 두 분이 이제 그 신관이라든가 그 역사관에서 약간 예. 견해를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대종교의 전신이 이제 그 단군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관이나 신관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두 분이 그 이기 선생님은 단학회를 창립을 했고 예. 나철 선생님은 이제 대종교를 창립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역사관과 신관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조금 갈리는 내용입니까? 일단 그 역사관에서는 개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 해학 이기 선생님은 뭐 환단고기를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시 개천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홍암 나철 선생은 정말 그 환단고기를 전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군 개천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 신시 시대를 어떻게 배달국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단군이 그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이주갑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고 다시 갑자을즉 병인종묘 무진 125년이 되던 해에 단군 조선을 건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124년이 신시 배달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 대종교에서는. 그렇지만 그 이 해학 이기 선생이야 환단고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배달국 시대라는 것은 18명의 환웅에 그 1565년이라는 영년이 있었다는 그 확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관의 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천에 대한 차이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삼신설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데 환단고기를 뭐 보면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상제님을 환단고기에서는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그 조화신과 교화신과 치화신으로서 이렇게 한 분이지만 삼신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신의 개념은 이제 우주 주제자, 통치자에 대한 개념인데 그 홍암 나철 선생은 그 환인이 조화신이고 환웅이 교화신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단군이 치화신으로서 환인, 환웅, 단군이 삼신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 해학 이기 선생은 그런 삼신설에 있어가지고 홍암 나철과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개천과 이제 그 삼신을 이제 그 보는 관점이 아주 막 극명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네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이제 환단고기를 보고 안 보고의 하나의 그 차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기 선생님은 이제 단학회를 창립하면서 이제 그 대종교의 뭐 신관이라든가 역사관을 바로 잡는데 이제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1909년 1월 15일 날 나철 선생이 그 단군교, 대종교의 전신이죠. 단군교를 창도하자 그해 3월 16일 날 단학회를 창립을 하면서 단학회 삼강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제천보본이다. 천재를 지내가지고 근본에 보답한다. 경조흥방이다. 그 조상님들을 공경해서 나라를 흥기시킨다. 그리고 홍도익중이라 그 도를 넓혀서 그 대중을 이제 이롭게 한다 하는 단학회 삼강령을 1909년 3월 16일 날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참성단에 가서 그 이제 고유를 하는데 그것은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해학 이기 선생은 정말 그 행동하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그 1909년 나라의 그 치욕은 점점 그 극도에 이르고 백성들은 살 길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국가와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그 비분관계함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해 7월 13일 날 그 여관방에서
절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아유, 예. 예.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단군교가 창립되고 한 2개월 뒤에 이제 그 단학회가 설립이 된 거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이기 선생님께서 이제 절사 자진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기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이제 그 단학회가 더 큰 발전을 보였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기 선생을 이어서 단학회를 이끌었던 또 분이 운초 계연수 선생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학 이기 선생님이 단학회를 만드시고 그해 그냥 7월 13일 날 절식 자진을 하시니까 운초 계연수 선생은 이제 당연스럽게 그 스승님의 유지를 이어가지고 단학회에 그 이제 2대 회장에 예, 이대 뭐 회장. 예.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운초 계연수는 1910년 이제 경술련부터 그 우리나라의 그 서북지방, 특히 이제 함경 북도인데요. 예. 함경 북도를 근거로 비밀리에 이 단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초는 1914년 3월 16일 평안북도 천마산 그 성인당에 모여가지고 삼신일체 상제님을 주벽신으로 모시고 환국시조 환인천재, 신시시조 환웅천왕, 그리고 조선시조 단군완검을 배양을 해서 천재를 올리고 단학회의 운영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이제 거기에서 취지문을 지어가지고 동지들과 그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천마산 확대 회의에 참석한 이제 중요 인물이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운초 계연수, 그다음에 이제 이유립 씨의 아버지인 단해 이관집, 그다음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단학회 그 3대 회장을 맡았던 석천 최시영, 그리고 유명한 독립운동가 송암 오동진, 그리고 아주 그 초창기부터 뜻을 같이 했던 해학 이기 선생 운초 계연수와 백하 김효운, 그다음에 단학회 4대 회장을 맡았던 벽산 이덕수, 일봉 박응백, 창춘 양승우, 그다음에 단학회 5대 회장을 맡았던 직송원 이용담, 그다음에 이유립 선생의 삼촌이죠. 그 단해 이관집의 동생인 국군 이태집, 녹수 서청산, 백주 백형규 등 이제 12명이 1914년에 그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 7월 달에 백암 홍범도 장군과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벽산 이덕수의 소개로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4명이 됐죠. 그랬다가 또 그해 10월 개천절에 박응용, 정창화, 박용념, 김병주, 이용준, 이봉우, 허기호, 신찬정, 이양보, 주상옥, 이동규, 김석규, 손영린, 이진무 등 14명이 추가로 그 취지문에 서명을 해서 이제 취지문에 서명한 사람이 이제 28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회의 그 세력을 넓혀가지고 당시에 그 회원이 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겨울에 1918년 겨울에 단학회를 요령성 관전연 홍성납자로 옮겼는데 오동진 장군이 단학회관을 짓고 땅과 밭을 사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운초는 그 배달의숙을 열게 되는데요. 그 배달의숙에 대해서 그 100년의 여정을 쓴 양종현 선생은 그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숙의 모양과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주의 독립운동가와 삭주의 열사들이 수시로 모여 기숙하고 강론과 훈련을 할 만큼의 규모였을 것이다. 배달의숙은 송암은 오동진 장군인데요. 송암이
단해와 운초, 석천, 벽산, 직송원 등의 뜻을 모아 김인현 1919년 7월경 관전연 홍성납자에 설치했으며 초기에 단해와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 이관집이죠. 그리고 아우 국군 이태집이 세운 통균사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양종현 선생은 100년의 여정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주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 배달 이수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올바른 뭐 독립운동이 하나의 그 뭐 기초가 되겠습니다만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 뭐 홍범도 장군 하면 요즘에 뭐 최근에 이제 그 대전 현충원으로 이제 유해를 모셔왔죠. 예. 그죠? 홍범도 장군하고 이제 우리가 석주 이상용 같은 분은 상당히 유명한데 예.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대종교인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단학회 활동도 지금 같이 하고 있었다는 예. 거죠. 이 역사 단학회에 문제에서는. 회원으로 정식으로 예. 28명 중에 예. 그 서명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막 단학회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한 5만 명의 회원을 이제 그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이 단학회 활동이 뭐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거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애국심을 갖게 되고 예. 독립운동에 뛰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단학회 회원들이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운초 계연수 선생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0년에 그 가명극에 의해서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강단사학계에서는 단학회의 실체를 부정을 합니다. 단학회는 이유립에 의해 가공 날조된 단체라는 논문까지 나왔어요. 예. 이런 참 그 허황된 얘기가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단학회는 1919년 이제 3.1운동 직후에 항일 독립 무력 단체인 천마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단학회 회장인 이제 운초 계연수 선생을 이어서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석천 최시영이 사령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1924년 12월 달에 최시영 그 단학회장이 평양 감옥에서 이제 옥사를 하게 되면서 이 천마산대가 그러니까 단학회의 무력 독립운동 단체인 이 천마산대가 해체가 되는데 이때 그 이유립 선생이 소년통신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예. 널리 이제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말이에요. 1977년 천마산대 출신의 오봉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천마산대 대원 66명의 활동을 증언하면서 단학회 독립운동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1년에 발행된 이제 삭주 군지에 실려가지고 석천 최시흥 선생은 단학회의 3대 회장이었다. 뭐 이런 것도 밝혀졌고요. 예.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환단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그 한 편에 그 논문이 말이에요. 단학회 및 천마산대와 환단고기의 연관성 고찰이라는 이 논문이 예, 여기에 예.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이 아직도 뭐 부족은 하지만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하나의 그 비극이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독립운동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이제 기록이 없으면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무시해버리려는 그런 태도들이죠, 그죠? 아무래도 이런 그 단학회에 대한 이 독립운동사가 계속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좋은 글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단학회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단학회에서 발간한
그 단학 회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단학 회보는 어떤 내용을 그 담고 있습니까? 이제 단학회보는 단학회의 기관지가 되겠죠. 예. 기관지인데 1919년 3월 16일 날 그 단학회보가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8회까지 이제 간행이 되는데요. 그 회보 간행의 비용은 서로 군정서 총재인 석주 이상용 선생이 보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8호까지의 주된 내용을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첫째, 이 개천절을 지금 일반 사람들이 무진년 기원전 2333년 단군 건국의 날로 기념을 하나, 이 단학회에서는 환웅천왕의 갑자년 태백산 천강을 기념하며 홍익인간 사상도 단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환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종교에서는 단군의 그 생년을 이 갑자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4년이 지난 뒤에 무진년에 등극을 한 것으로 보고서 그 이제 단군 기원을 그 개천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신시 시대를 그 124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은 초대 단군께서는 기원전 2370년 신묘년 5월 2일 날 태어나가지고 뭐 14살에 웅시국의 그 비왕으로 있다가 38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그 구한족을 통일했다 해서 배달국이 1565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종교에서는 신시 시대를 124년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종교에서는 환웅을 이 어떤 추상의 신으로 보고 있어요. 역사의 인물로 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단군까지를 합쳐가지고 삼신일체 상제로 믿고 있지만, 이 삼신일체 상제는 우주의 최고 인격적 주제신이고, 환인천재는 환국의 시조이고, 환웅천왕은 신시 배달의 시조이고, 단군왕검은 그 조선의 시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배달국이 건국되는 해가 기원전 그 3897년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 해가 갑자년입니다. 예. 저도 이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인천재가 환국을 개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197년 전인데 7197년 전이 또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환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했고 배달국도 이 갑자년에 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학회보의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초 계윤 선생은 이런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역사 연구 활동과 그 불굴의 독립운동을 병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럼 단학회보가 8회까지 예. 간행이 됐나요? 예. 예, 이제 이러한 뭐 단학회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신관과 역사관이 이제 그 바로 잡히는 하나의 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예. 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환단고기 편찬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계연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환단고기를 편찬하기 전에 당군색이 태백일사, 태백진운을 간행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백일사 외에도 태백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어떻게 같은 겁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저도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태백유사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하면은 1969년에 그 성창호라는 사람이 이제 해동인물지라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운초계연수가 1898년에
태백 유사를 간행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예. 태백 일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966년에 이유립 선생은 그 단학회의 이름을 이제 단단학회라고 바꾸면서 자기가 이제 6대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바란 잡지를 보면은 이제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태백 유사라는 이름으로 예. 아주 그 장문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태백 일사하고 태백 유사가 당연히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첫째 이제 태백 일사라는 것은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관경본기, 소도경전본은,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이 8편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커바란 잡지에 이렇게 실린 걸 보면은 이제 제목이 전혀 없어요. 제목이 전혀 없이 그냥 태백 유사에 이르기를 하면서 쫙 그 내용을 전개하는데 이 8편의 내용이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온다. 섞여서 나오고 이 8편에 없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 8편에 없는 내용들이 다 그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죠. 뭐 거기에는 그 삼일신고 뭐 봉장기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모수람이라는 사람과 혈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철학서인 태백 진운에 있는 내용도 뭐 거기에 막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개통성이 없어요. 어떤 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태백 일사와 태백 유사는 뭐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그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책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바란 잡지를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해학 이기 선생이 그 1907년에 을사 오적신을 살해하려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전라남도 그 진도로 귀양을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바로 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태백 유사를 연구를 했다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운초 계연 선생이. 그래서 이 태백 유사와 태백 일사에 대한 문제는 뭐 이상으로 어떤 문제 제기만 하고 그 진일보된 연구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태백일사와 태백유사, 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책은 분명히 이제 다른 것 같고 내용은 유사한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런 뭐 태백일사뿐만이 아니고 태백유사가 이 뭐 원본이라든가 이게 뭐 발견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엄청 도움이 되겠죠. 예. 환단고기의 그 편찬 이렇게 의도를 보면은 국통맥을 위주로 환단고기를 서술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참 국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그 서문을 보면은 행촌 이암 선생은 국은 인통이 립하고 민은 인통이 흥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확립이 되고 백성이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이제 흥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에 그 2096년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47명의 단군이 있었고 초대 단군부터 47번째 단군 고열가 단군 때까지 이름이 다 나오고 제위년도가 다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이 다 나오고 그들이 중국과의 그 교류한 것이 나오고 일본을 개척한 것이 나옵니다. 환단곡이라는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수행서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환단고기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 광명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의 그 광명을 밝혀야 하는
뭐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인류가 어머니의 나라인 그 환국에서 분파되었으니까 모두 형제의 나라요. 또 모든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고유성과 독립성과 개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통일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